네, 그러면은 마지막 렉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2차원에서 저희가 텐서 네트워크를 뭐 어떻게 컨트랙션 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컨셉추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자세한 알고리즘은 레퍼런스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코너 트랜스포 매트릭스라는 알고리즘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텐서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적절한 텐서 네트워크를 잡고 그 녀석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죠. 주어진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라운드 스테이트,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믿는 그 텐서 네트워크 스테이트를 가지고 어떤 물리량을 계산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데 어제 DMRG를 1차원 알고리즘 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이 메저먼트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우리가 2차원, 어제는 이제 1차원이었지만 오늘은 이제 2차원 이렇게 텐서 네트워크를 고려를 하는데요. 2차원 텐서 네트워크 스테이트는 이렇게 생겼고, 만약에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놈을 계산을 한다, 웨이브 펑션의 놈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이 녀석을 샌드위치를 시키고, 어제 잠깐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샌드위치를 시키고 그 녀석을 그냥 샌드위치 시켰을 때 나오는 두 개의 텐서, 이 녀석을 그냥 하나로 컨트랙션을 시켜서 평면에 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텐서 네트워크 스테이트의 본드 디멘전이 D라고 했을 때 이 평면에 싱글 레이어 텐서 네트워크는 이제 D 스퀘어의 본드 디멘전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피지컬 퀀티티를 메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오퍼레이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시키면은 중간에 마치 디펙트 같은 이런 텐서가 하나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콜릴레이션 펑션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에너지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요 텐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컨트랙션을 하냐.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2차원 텐서 네트워크는 패스에 상관이 없이 항상 익스포넨셜하게 그 컴플렉시티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프록시메이션으로는 대충 한 세 가지 정도 자주 쓰이는 스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파이나이트 시스템을 고려를 할 때는 MPS, MPO 컨트랙션이라는 방법으로 이 두 층의 텐서 네트워크를 하나의 컨트랙트된 어떤 MPS로 어프록시메이트하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해서 2차원 평면에 있는 텐서 네트워크를 밑에부터 위로 차근차근 하나씩 텐서를 컨트랙션 해 나가는 뭐 MPS, MPO 컨트랙션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은 여기 있는 이 레퍼런스들에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물리가 어려울 때는 항상 뭔가 인피니탄 대로 가서 뭔가 물리를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오히려 파이나이트한 시스템보다 인피니트한 시스템에서 뭔가 이 컨트랙션을 시키는 게 더 용이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클래시컬 스태티스티컬 미케닉스를 풀 때 보통 이러한 텐서 네트워크를 컨트랙션 시켜야 되는데, 그때 자주 쓰는 텐서 네트워크 리노멀리제이션이라는 테크닉을 써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웨이브 펑션의 놈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디펙트가 들어가 있는 그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샌드위치 되어 있는 그런 텐서 네트워크를 이 TNR 또는 TRG 리노멀리제이션 그룹을 써서 계산을 합니다. 또 이제 이쪽 방향으로도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요한 논문들에서 이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 텐서 네트워크 스테이트, 그 양자 상태를 컨트랙션을 할 때 요새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코너 트랜스포 매트릭스라는 방법을 써서 사용해서 컨트랙션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피니트한 시스템을 타겟으로 잡아서 컨트랙션을 하는 거고,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굉장히 옛날에 96년도에 제안이 되었는데, 그것이 최근에 이제 텐서 네트워크에 적용이 되어서 2차원 텐서 네트워크에 적용이 되어서 현재 아주 자주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로 이 세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
코너 트랜스포 매트릭스 RG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는 요 아까 보여드렸던 웨이브 펑션의 놈이 이렇게 1차원 평면 텐서 네트워크, 싱글 레이어 텐서 네트워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사이트가 여기 어떤 센터다라고 했을 때 센터 사이트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 위에 있는 그 무한히 큰 텐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존재를 할 텐데 그 텐서 네트워크를 요 작은 텐서 하나에 이펙티브하게 표현을 하고 이게 이제 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통 코너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네, 여기 있는 거대한 텐서 네트워크가 존재할 텐데 그 녀석을 요 코너 매트릭스라는 녀석으로 이펙티브하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랗게 이렇게 일자로 쭉 뻗은 인피니타 긴 1차원 긴 텐서 네트워크가 있을 텐데 이 녀석은 이렇게 파랗게 생긴 엣지 텐서라는 녀석으로 우리가 이펙티브하게 어프록시메이트하게 대체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싱글 레이어에 있는 이 싱글 레이어 때 본드 디멘전은 D 스퀘어고 이때는 이제 두 개의 컨트롤 파라미터가 존재를 하는 건데요. 이 D 스퀘어는 이 양자 처음에 그 텐서 네트워크 스테이트의 본드 디멘전으로부터 오는 컨트롤 파라미터고 그 다음에 요 카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코너 트랜스포 매트릭스의 본드 디멘전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를 조절을 하면서 과연 이 이펙티브하게 이 무한히 큰 텐서 네트워크가 과연 이 작은 코너 트랜스퍼의 매트릭스에 잘 어프록시메이트하게 표현이 되는지 이 카이를 이제 늘려가면서 컨트롤하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왼쪽에 이 구석에 있는 거대한 텐서 네트워크를 이 작은 매트릭스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 녀석으로 이펙티브하게 표현을 하고 이 주변에 있는 이 녀석들을 우리가 이제 environment tensor라고 부릅니다. environment tensor라고 부르고 이 코너 트랜스포 매트릭스의 알고리즘은 이 녀석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산을 하냐 그것을 이제 그것을 하는 그런 계산을 제시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 방향은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리얼 스페이스 RG를 하는 것처럼 시스템 사이즈를 그냥 꾸준히 늘려가면서 그 매트릭스들이 컨버지 하는 것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처음 시작을 할 때 어떤 이니셜 뭐 랜덤 인바이러먼트 텐서로 적당히 잡아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바이러먼트를 랜덤하게 잡고 그 대신 그 파지티브 데피닛을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면 뭐 양수로 만들어진 뭐 랜덤 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히 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굳이 이 순서로 갈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먼저 이 시스템을 왼쪽으로 시스템 사이즈를 하나 크게 키워줍니다. 그래서 이쪽 한 레이어를 하나 중간에 텐서 네트워크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 두 개의 텐서 코너 트랜스퍼랑 매트릭스랑 그다음 엣지 텐서 요 두 녀석을 하나로 리노멀라이즈 시켜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왜 컨트랙션이 아니고 리노멀라이즈냐? 만약에 컨트랙션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카이, 이게 본드 디멘전인 카이고 여기가 D 스퀘어인데 그냥 컨트랙션을 시키면은 이게 카이 곱하기 D 스퀘어로 늘어나게 되죠. 그거를 앞으로 몇 번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익스포넨셜하게 계속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을 계속 컴퓨터에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적절하게 본래의 본드 디멘전이었던 카이로 잘 트렁케이션 시켜서 이것을 리노멀라이즈 시켜줍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왼쪽으로 집어넣었을 때 이 엣지 텐서도 이 두 녀석을 하나의 텐서로 잘 이펙티브하게 만들어주고 밑에 있는 녀석도 이렇게 새로운 C4 틸데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왼쪽을 갔으면 이번에 오른쪽으로 얘의 중심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똑같은 이 텐서들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네, 비슷한 방법으로 이 두 녀석을 리노멀라이즈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두 녀석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이 녀석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래서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선은 미니마이즈 하는 것은 여기서는 맥시마이즈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아무렇게나 트렁케이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브 시스템에 있는 어떤 인탱글먼트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트렁케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은 이 알고리즘마다 조금씩 달라서 디테일한 거는 제가 생략을 할 텐데 그 리노멀라이즈 하는
스텝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 보냈으면 이번에는 위쪽으로 하나 또 텐서를 집어 넣어서 이 둘을 이렇게 리노멀라이즈, 얘를 이번에는 이렇게 리노멀라이즈를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이러면은 각 방향으로 한 번씩 다 시스템 사이즈가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CTMR 코너 트랜스포 매트릭스 RG의 1스텝이 끝났다라고 하고, 이 똑같은 이터레이션을 계속 해줍니다. 계속 해주다 보면은 한번 리노멀라이즈 된 요 코너 트랜스퍼가 리노멀라이즈 하기 전에 있는 코너 트랜스퍼 매트릭스랑 같아지고, 그다음에 엣지 텐서도 리노멀라이즈 하기 전이랑 한 후가 같아지는 그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마치 픽스드 포인트처럼 포인트에 도달한 것을 우리가 여길 수가 있고, 그럼 더 이상 이제 시스템을 늘려도 얘네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 우리가 인피니트 시스템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녀석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메저먼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웨이브 펑션을 그 인바이러먼트를 구하게 되면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리노멀라이즈를 아닌가 제가 리노멀라이즈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카이 곱하기 d 스퀘어를 이렇게 카이로 트렁케이션 시켜야 되는데, 이 녀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적절한 프로젝터를 구해줍니다. 근데 프로젝터를 구하는 과정은 굉장히 테크니컬해서 제가 그 파트는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프로젝터를 구하는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카이 곱하기 d 스페이스를 카이 서버 스페이스로 프로젝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떠한 스테이트들을 잘 골라서 남겨두느냐, 그건 사실 DMRG 때랑 비슷하게 인탱글먼트를 최대화 시켜주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트렁케이션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무엇과 무엇의 인탱글먼트냐, 이런 것은 사실 알고리즘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 프로젝터를 구하는 알고리즘도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이 잘 워킹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은 사실 너무 테크니컬해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 리노멀라이즈 시킬 때 우리가 적절하게 프로젝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프로젝터가 만족시켜야 되는 관계식이 보통 이렇습니다. 이렇게 P랑 P 틸데를 이 넓은 이 스페이스가 큰 쪽으로 이렇게 컨트랙션 시켜주면은 정확히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작은 쪽을 컨트랙션 시켜주면은 이 아이덴티티 곱하기 아이덴티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정확히 아이덴티티가 되면은 우리가 트렁케이션 하나도 안 시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덴티티에 꽤 가까운 매트릭스가 나오도록 이 프로젝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프로젝터의 어떤 인젝티비티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성질인데, 여튼 잘 프로젝터를 구해서 이 인바이러먼트 텐서들을 우리가 리노멀라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젝터는 이 논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터를 구하면은 이제 엣지 텐서들, 인바이러먼트 텐서들을 잘 리노멀라이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가정을 했던 게 너무 가정을 했던 게 보면은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저 아까 이 논문이라고 하신 게 안 보여서 그렇군요. 네. 이거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디펜던트 합니다. P는 디펜던트, 인바이러먼트 텐서랑 그 가운데 들어가는 그 사이트 텐서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프로젝터입니다. 그 녀석들이 이제 인탱글먼트를 고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탱글먼트가 맥시멈인 놈들만 주로 골라낸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보통 RG에서 말하는 로우 에너지 피직스를 향해서 이렇게 접근해가는 그런 프로세스하고 같은 거예요? 정확히는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DMRG랑 가깝습니다. 어제 제가 NRG랑 DMRG의 차이를 보여드렸는데, 그 경우에는 픽토리얼리 인탱글먼트가 큰 놈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접근하는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나요?
인테그먼트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게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향해서 가는 네. 프로세스하고 대부분 일치해요? 네, 경험상으로 그런데요. 네, 우선 수학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터를 구하는 아이디어랑 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제안을 하는데, 근데 대부분 엠피리컬리 그게 보통 인테그먼트를 맥시마이즈 하면은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네. 결국 컨버지 할 때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코너 매트릭스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까지. 네. 네. 그 얘기는 RG 센스로 말하면은 내가 시작한 시스템이 네. 그 파라미터가 뭘 잡았든지 간에 네. 크리티컬 포인트에 정확하게 걸쳐 있다는 얘기잖아요. 크리티컬 포인트가 아니어도 크리티컬 포인트가 아니면은 보통 RG인 경우에는 이제 커플링 컨스탄트 같은 거를 RG를 하는데 네. 그 커플링 컨스탄트가 예를 들면 점점 커진다거나 점점 줄어서 제로가 된다거나 네. 아니면은 그 상태로 계속 있거나 네.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네, 네. 커플링 컨스탄트가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내 시스템이 크리티컬 라인 혹은 픽스드 포인트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미 소위 스케일링 인베리언스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스템 사이즈를 계속 증가시켜도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로 에너지 피직스가. 네. 다시 이제 리프레이징 하면은 여기서 컨버징 한다는 게 네네. 코너 매트릭스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리밋까지 간다. 그러면은 뭘 만족한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 콜레이션 랭스보다 충분히 더 커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더 시스템을 더 증가시켜도 딱히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RG 센스에서 네. 스케일 인베리언스가 있다는 얘기고. 근데 스케일 인베리언스랑은 좀 다른 게 여기서 파이나이트 콜레이션 랭스가 있다라고. 근데 크리티컬 포인트는 콜레이션 랭스가 인피니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여기서는 아닙니다. 그 대신 그러면은 코너 매트릭스가 자꾸 이렇게 증가시켜도 네. 그 사이즈를 증가시켜도 코너 매트릭스가 이펙티브 코너 매트릭스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피지컬하게 무슨 뜻입니까? 이 시스템이 콜레이션 랭스보다 이미 충분히 커져 있다. 그래서 네, 그걸 의미합니다. 그게 스케일링 리밋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스케일링 리밋 롱 레인지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네,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콜레이션 랭스가 인피니트 하면은 컨버지 하는데 이게 계속 오히려 컨버지 안 하고 계속 그게 필요하게 되니까 컨버지를 안 하게 되죠. 오히려 크리티컬하게 됩니다. 이 인바이러먼트 텐서는 그런가? 컨버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 RG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한정훈 교수님 그 논문이 맞습니다. 네. 그 논문 자체는 없고 어펜딕스에 이 프로젝터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잘 나와 있고요. CTMRG랑 TRG, TNR은 그러니까 TRG랑 TNR은 진짜 RG처럼 시스템 사이즈를 익스포넨셜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RG 스텝이 전체 시스템의 절반으로 줄이는 이러한 RG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TRG랑 TNR은 한 번 RG를 하면 시스템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4분 또 거기에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런 RG 스킴인데 CTMRG는 사이트를 그냥 하나씩 늘려가는 이러한 스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지금까지는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가 있는 텐서 네트워크를 고려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깜빡 잊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항상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가 있는 텐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까 CTMRG를 구하는 것을 알려드렸던 겁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이제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가 깨진 그러한 그라운드 스테이트도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닐 오더가 있는 그런 스테이트. 그런 경우에는 시메트리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 인바이러먼트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멀티 사이트 유닛셀을 가정을 하고 인바이러먼트를 더 다양하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A, B 서브레티스가 있을 때 A에 해당하는 인바이러먼트를 따로 구하고 B 서브레티스가 있는 상태 있는 B 서브레티스에 대한 인바이러먼트를 따로 구하고 이 두 녀석이 현저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따로 구하는 그 순차적으로 따로 구하는 또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도 요 논문에 요 논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차원 텐서 네트워크를 할 때는 어떤 유닛셀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나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다양한 멀티 사이트 유닛셀을 먼저 트라이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낮은 에너지를 사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CTMRG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 그림은 텐서 네트워크에서 표현을 하면은 여기 있는 요 인바이러먼트가 요 빨간색, 요만큼이 파란색. 반면에 이 경우에는 이 초록색을 센터로 해서 여기가 주황색, 여기가 보라색. 뭐 이런 인바이러먼트를 다 따로 구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알고리즘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코너 트랜스포 매트릭스로 메저먼트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바닥 상태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고 보통 2차원에서는 가장 쉬운 게 이제 이미지널 타임 이볼루션입니다. 1차원에서는 DMRG가 있는데 이제 2차원에서는 DMRG 같은 알고리즘이 사용합니다. 초록색 텐서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노란색 텐서 엔바이러먼트에 보면은 초록색, 노란색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 녀석들도 다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구하고 싶을 때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스킴이 어떤 주어진 이니셜 어떤 랜덤 상태에다가 우리가 이 이미지널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계속 가해서 이 녀석을 자연스럽게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이렇게 이볼브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명확하게는 텐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존재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스즈키-트로토 디컴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어프록시메이트하게 이 이미지널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텐서 네트워크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하이젠버그 인터랙션이 있을 때 서로 커뮤팅하는 녀석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HL은 예를 들면 여기 파란색 본드에 해당하는 해밀토니안 S1, S2, S3, S4. 그 다음에 뭐 HU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방향에 걸려 있는 본드 에너지. 그래서 서로 이렇게 커뮤팅하는 애들만 다 모아서 한 그룹을 만들고 그 녀석을 가지고 이제 스즈키 트로토 디컴포지션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커뮤팅하는 녀석들끼리의 텐서 프로덕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텐서 네트워크로 만드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가 요 익스포넨셜 텀에 있는 익스포넨셜 요 하나가 요 작은 텐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1.S2 그게 이렇게 이런 작은 텐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익스포넨셜 취한 게 이런 텐서 네트워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이 이미지널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 이 녀석을 계속 우리 텐서 네트워크에 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미지널 타임 이볼루션은 어쩔 수 없이 마치 어쩔 수 없이 투 사이트 유닛셀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항상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를 깨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의 어떤 그 스킴이 항상 투 사이트 유닛셀을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뭐 우리가 관심 있는 사이트 중심으로 오른쪽에 해당하는 인터랙션 오른쪽 요 녀석과 이루는 인터랙션에 해당하는 이미지널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가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해당하는 녀석 가하고 이렇게 가하고 이거 전부 다 가한 다음에 이 텐서를 전부 다 컨트랙션을 시키면은 근데 그 전에 이게 이제 이미지널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인데 이것을 SVD를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하이젠버그 인터랙션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보면은 이건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데 여기
싱귤러 밸류가 전부 다 다이어고널 텀이 넌제로 엘러먼트예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 녀석을 컨트랙션 시켰을 때 여기가 본드 디멘전이 증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번째는 굳이 지금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 텐서를 전부 다 컨트랙션을 시키면은 당연히 여기에 있는 어떤 인탱글먼트가 다 여기에 가해져서 여기 있는 본드가 커지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계속 가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커지면 또 이제 이거를 핸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본드 디멘전을 우리가 적절히 트렁케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쭉 가한 녀석이 텐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될 텐데, 보면 이제 이게 두꺼워졌죠. 이게 본드 디멘전이 커졌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트렁케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트렁케이션을 해서 이제 원래 있던 본드 디멘전을 유지시켜주고 그 이후에 또 똑같은 이제 이미지널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계속 가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트렁케이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스킴이 있습니다. 여기도 정확한 뭐 아주 딱 정해진 정답은 없고요. 문제에 따라서, 그리고 뭐 정확도,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트렁케이션 스킴이 있는데, 가장 쉬운 게 소위 말하는 심플 업데이트라고 불리우는 이제 업데이트이고요. 여기서는 이 트렁케이션을 할 때 이 주변에 있는 텐서는 전부 다 쓰지 않고 그냥 요 로컬한 텐서 두 개만 씁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그래서 좀 뭔가 어떨 때,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이 스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큰 어떤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심플 업데이트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는데, 그럴 경우 대비해서 이제 풀 업데이트라 그래서 하나의 본드, 네. 이게 이제 이미지널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고, 그럼 이제 여기에 본드가 커질 텐데, 본드가 커질 텐데 이것을 트렁케이션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인바이런먼트를 사용을 해서 여기를 트렁케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인탱글먼트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인바이런먼트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심플 업데이트는 여기에 있는 인탱글먼트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 딱 로컬하게 있는 텐서만 이용을 해서 인탱글먼트를 최적화한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이게 네, 너무 건너뛰는 설명이긴 한데, 그냥 스킴이 이렇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근데 사실 풀 업데이트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미 심플 업데이트가 많은 경우는 아니고, 우리가 이니셜 스테이트를 잘 설정을 해주면은 심플 업데이트로도 충분히 어큐레이트한 그라운드 스테이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훨씬 너무나 간단해서 대부분 심플 업데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심플 업데이트의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는 처음에 있는 그 퀀텀 스테이트 본드 디멘전의 대략 5승 정도가 필요한데, 풀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텐서 네트워크 스테이트 본드 디멘전의 10승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컴플렉시티 차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플 업데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풀 업데이트도 필요할 때는 네,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레퍼런스를 안 적었는데, 그냥 심플 업데이트를 검색을 하시면은, 구글링 하시면은 금방 이 레퍼런스들을 금방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시면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어떤 뭐 2D 하이젠버그 모델에 대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 그냥 간단하게 벤치마크를 했는데, 이건 이제 마그네티제이션입니다. 마그네티제이션인데, 뭐 심플 업데이트일 때는 마그네티제이션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이 풀 업데이트를 이용을 하면은 이그젝트한 밸류에 훨씬 더 가까운 값을 갖게 되는. 근데 또 항상 이게 항상 이렇게 항상 이런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뭐 심플 업데이트가 이니셜 스테이트를 잘 잡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를 줄 때도 있고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트렁케이션 스킴을 잘 골라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코너 트랜스포 매트릭스랑 이런 이미지널 타임 이볼루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논문에 있는 결과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2017년도에 카고메 레티스에서 G2 갭된 스핀 리퀴드를 텐서 네트워크로 주장을 한 뭐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쓴 스킴도 심플 업데이트를 이용한 그 이미지널 타임 이볼루션을
해서 이제 얻은 에너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데이터고 그 전에 다양하게 계산된 에너지들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카고메레티스에서의 그 텐서 네트워크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제 텐서 네트워크에 이제 시메트리를 컨스트레인트로 집어 넣어서 거기에 시메트리를 집어 넣고 해서 이제 또 거기에 심플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뉴메리컬하게 옵티마이즈한 그러한 계산을 통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 결과가 재미있는 게 보면은 이 결과는 이제 소위 말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제로 플럭스 1, 제로 플럭스 2, 그다음에 파이 플럭스 1, 파이 플럭스 2가 있는데 이거는 텐서 네트워크를 시메트리랑 게이지 리더넌스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그 스테이트들은 파턴 스테이트랑 같은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좀 더 다른 일반적. 네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한 게 각각 주어진 클래스에서 본드 디멘전을 늘려가면서 이건 본드 디멘전은 픽스를 시켰군요. 본드 디멘전 픽스 시켰는데 이 D컷은 아까 그 CTMRG 할 때 그 카이에 해당하는 그 컨트롤 파라미터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스케일링하는 스킴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로 플럭스에서 나온 두 개의 에너지가 이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같은 에너지로 도달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 원래는 이게 G2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한 건데 두 클래스에서 같은 에너지로 가는 안사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려면 이것이 갬리스한 디락 스핀 리퀴드여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이너한 질문인데 카고멜라티스에서 그래서 뉴메리컬한 스테이터스는 어떤 스테이트가 맞는 스테이트라고 결론이 났는지 아시나요? 우선은 제가 이번에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2018년도에 그 중국 그 샹타오 그룹에서 똑같이 이제 이미지널 타임 이볼루션으로 계산을 한 게 있는데 그때 본드 디멘전을 엄청나게 크게 가져가서 계산을 했을 때 그 결과에 의하면 저는 얼마나 많이 트러스트하진 않지만 그 결과를 보면은 본드 디멘전을 크게 하면은 마그네티제이션이 제로로 가면서 갬리스한 시그너처를 보입니다. 그래서 펩스에서도 가장 최근의 결과 그리고 가장 정확하다고 믿어지는 결과는 갬리스한 스핀 리퀴드로. 네. 거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뉴메리컬하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한 거라 그런 것들은 이제 애널라이즈 할 수 없었고 그냥 그 다양한 뭐 수치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이게 아마 크리티컬 할 것이다, 갬리스 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카고메레티스에서 이슈가 많은 카고메레티스에서도 펩스, 그러니까 텐서 네트워크로 이제 다양한 계산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올해 낸 논문인데 이번에 이 논문에서는 뭐 키타이프 감마 프라임이라는 모델을 주어진 이니셜 스테이트를 잘 설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미지널 타임 이볼루션을 해서 얻은 바닥 상태들을 가지고 이 복잡한 모델의 어떤 바닥 상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유도를 했던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널 2차원에서도 적절하게 이니셜 스테이트를 잡고 이미지널 타임 이볼루션을 가하고 그러면은 괜찮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좋은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해볼 만한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마지막 렉처고요. 네, 혹시 더 궁금하신거나 또는 그리고 제가 어제 혹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드린 게 있으면은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코너 트랜스포 매트릭스를 통해서 엣지 텐서,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 텐서를 구하면은 저희가 갭을 어느 정도 에스티메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코너 트랜스포 매트릭스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트랜스포 매트릭스를 정의를 하고 그 녀석의 이제 아이겐 밸류를 통해서 가장 긴 콜레이션 랭스 같은 거를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걸로부터 뭐
갭리스한 비헤이비어를 다이렉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excited state 에너지를 바로 알 수는 없고요. 네. 이 2D 펩스 이 2D 펩스의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랑 이 컴퓨테이셔널 타임은 알고리즘 따라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드리긴 어렵고 네, 지금 바로 답변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텐서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이텐서는 1차원 알고리즘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또 컴플레인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마일스 스투든마이어가 아마 2차원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쉽도록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얼마만큼 이루어진지는 모르겠고 그거 이제 아이텐서 말고도 다양한 뭐 매틀랩에서도 좋은 그 텐서 네트워크 컨트랙션 하는 패키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만의 잉쩌카오 교수님이 만든 그쪽 그룹에서 만드는 패키지도 있고 제가 일본에서 썼던 패키지는 이제 그 병렬 계산이 가능한 그러한 패키지였는데 MP 텐서라는 패키지였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본드 디멘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감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텐서 네트워크 펩스의 본드 디멘전 10 또는 뭐 10 본드 디멘전 10부터 한 14 정도까지는 슈퍼컴퓨터나 워크스테이션이 있으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퍼미오닉 모델도 가능한데요. 저는 직접은 해본 적은 없고 조금 더 복잡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필립 코르보즈랑 그다음에 마티아스 트로이어가 그 허바드 모델에 대해서 이제 스케어레티스에 있는 허바드 모델에 대해서 펩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까지 계산된 다른 방법은 다 포함해서 계산된 에너지보다 뭐 가장 낮은 에너지 또는 컴페터티브한 에너지를 얻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키타이프 감마 프라임 모델에서는 하나하나 계산 자체는 이제 워크스테이션에서 돌릴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CPU 한 40개 정도, 60개 정도 쓰는 계산 수준이었는데 포인트 하나하나가 근데 보시면 이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찍어서 계산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슈퍼컴퓨터를 돌리긴 했는데 이 포인트 하나하나를 얻는 데는 한 CPU 한 40개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리소스였고 타임은 너무 길어서 제가 네,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 몇 개월 쓴 것 같습니다. 렉처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해당 렉처는 녹화돼서 이제 APCTP 유튜브 채널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봐주셔도 되고요. APCTP에서 여름방학 동안 또 재밌는 세미나나 렉처 시리즈 준비 중이니까 후에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